부산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요. 부산에서 울음소리가 뚝 끊겼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네요. 그런 반면 사망자는 이미 출생아 수를 넘어서 크게 늘고 있답니다. 이러다 자연 감소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 출생률을 높일 좋은 방법이 없을지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문정희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그러니까 1000명당 출생아 수, 네. 이 조출생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얼마나 감소한 겁니까? 네, 최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요. 부산은 작년 11월 한 달간 1,046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는 2019년 11월에 비해서 약 20%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를 비교해봐도 약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요. 아마도 2020년은 역대 최저치 출생아 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 인구가 부산이 계속 감소하는 게 걱정인데 출생아 네. 수도 이렇게 점점 줄고 있는데 사망자 수도 또 높다고요? 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데드크로스라고도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작년에 주민등록 인구에서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이미 2018년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부산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자연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이제 점점 줄어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장 부산에 뭐 대학들이 신입생이 없다. 고교 신입생이 줄어든다. 이 현실로 지금 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유출된다. 뭐 이런 그 네네. 출생아 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원인 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저출산의 원인은 이제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불안정한 소득과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 결혼과 출산의 실현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부담, 가치관 변화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보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전히 여성에게는 출산과 맞벌이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단절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특히 이제 청년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쭉 짚어주신 것들은 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려고 하면 네. 다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 해야 되고 이런데 너무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네, 부산시도 다각도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간 출산 장려금을 1,000억 원 조성을 해서 정책 기반도 구축도 하고, 그리고 현재는 출산 지원금이나 차액 보육료와 같이 양육 부담을 경감해주는 시책을 비롯해서요.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와 같이 이제 육아 인프라 조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 융자와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요. 네. 조만간 4차 저출산 종합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예전보다 더 강화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책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사실 저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거 출산 장려금 이렇게 주네? 그러면서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늘 의문부호가 들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출산 장려금 또한 이제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지만, 예. 제 생각에는 이런 출산 지원이 현금 지원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양육 인프라 조성과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지원들도 같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정부에서도 부산시에서도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막대한 돈 들이고 해가지고 계속 출산 장려책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이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저출산의 원인이 굉장히 좀 복합적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금방 투입했다고 해서 이제 수학 산술처럼 금방 이렇게 결과가 도출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남녀가 함께 일하면서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전반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뭐 대개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환경을 근본적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주택 가격도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정을 이루기도 힘들고 가정을 이뤘다고 네. 해도 네. 당장 아이한테 들어가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내일 맞습니다. 모레 뭐 계속 회사 나가가지고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인데 네. 그러니까 당장 꺼려지는 그 마음들을 어디서부터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지 네. 참 답답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의 어떤 인식은 예. 예전과 많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중심의 어떤 인생을 계획을 했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동 중심의 생애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2018년 이제 제 연구에서도 결혼보다는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고 결혼을 하면 구속이나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청년들에게 높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하더라도 이제 경력에 손해를 보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모델이 제시되어야만 청년들도 결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노동 중심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되면은 그 다음 맞습니다. 단계로 넘어갈 텐데 네. 참 안타깝네요, 진짜 부산이. 네, 이런 그렇습니다. 면에서는. 전반적인 일자리 어떤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하니까요. 예, 쉽지 예. 않은 문제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쭉 연구를 오래 해오셨으니까 그러면 출생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좀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에 정부가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정부의 목표가 출산율을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정책은 이제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 과제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출생 이후 성장까지 아이를 함께 잘 돌볼 것인가의 문제로 인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돌봄의 가치, 이렇게 돌봄의 문제를 남녀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나눌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거기에 이제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니 그럼 또 한간에서는 지금 이제 뭐 처리가 되지 못해가지고 낙태죄 때문에 네. 예, 이게 뭐 없어지게 되면은 더 애 안 낳는 거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되게 이제 핫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 낙태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우려도 이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낙태죄가 존재하는 기간에도 사실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거든요. 그리고 낙태죄가 이제 입법 목적인 낙태 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도 이제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하는 여성에게 형벌을 받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은 여성의 몸을 인구 조절 정책의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으로 우리가 가장 이제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한 이제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 흐름이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도 이제 그런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낙태죄로 출생률을 통제하기보다는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임신 중단, 출산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여건을 말씀 만드는 게 여기까지 더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여성가족개발원 문정희 연구위원이었습니다.